안녕하세요. 세상의 다양한 음료를 알아보고 마셔보는 드링킹 랩입니다. 오늘 알아볼 음료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전통 음료, 와인의 풍미와 함께 과일의 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상그리아입니다. 상그리아는 스페인어로 피 흘림을 뜻하는 명사로 붉은 와인이 마치 피를 연상케 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상그리아는 전통적으로 레드 와인이 주 재료지만 화이트 와인이 주 재료로 들어가는 일명 상그리아 블랑코 또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상그리아의 기원을 찾아보면 확실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다양한 설들만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역사학적으로 가장 근거 있는 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매우 다양한 상그리아의 제조법이 알려져 있는데 전통적인 상그리아 제조법엔 3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 3가지 재료는 와인, 설탕, 그리고 과일입니다. 이 재료들은 상그리아의 역사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재료는 와인입니다. 인류가 농경을 시작한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유럽에선 기원전 6000년경 코카서스 지방에서 포도주 제조 유물들이 발견되었고 아시아에선 그보다 앞선 기원전 7000년경 중국에서 포도로 술을 빚은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물등으로 비춰봤을 때 와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200년경 고대 로마 제국에 의해 전복된 이베리아 반도는 포도를 경작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포도를 경작하였고 이때 생산된 스페인산 와인이 로마로 활발하게 유통되면서 자연스럽게 스페인의 와인 산업은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711년 이베리아 반도가 이슬람에게 정복되고부터 술을 금기시하는 이슬람 문화에 의해 스페인의 와인 산업은 크게 정체되기 시작하였고 이슬람으로부터 해방되는 1492년이 되어서야 와인은 스페인 품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재료는 설탕입니다. 오늘날 설탕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사탕수수를 백설탕으로 가공할 수 있었을 때부터 거래되기 시작하였고 11세기부터 유럽에서 설탕을 얻을 수 있었지만 부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15세기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카리브해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한 뒤부터 설탕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후 1700년대에 이르고 나서야 유럽에서 보편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일입니다. 상그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과일은 오렌지입니다. 시트러스 계열의 맛과 향 그리고 단맛의 조화는 상그리아를 완성시켜줍니다. 다만 현대의 당도가 높은 오렌지는 1500년대까지 유럽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전까진 오렌지는 먹을 수 있었지만 설탕이나 잼 등과 함께 먹어야 할 만큼 쓴맛이 강했습니다. 1500년대 중반 당도가 높은 오렌지가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 지중해에 상륙하면서 유럽에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유럽인들은 상그리아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와인에 여러 재료들을 넣어 마셔왔습니다. 고대 유럽인들은 와인에 계피 등의 향신료와 꿀을 넣어서 히포크라스라 불리는 음료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기원전 500년경에는 그리스 의사 히포크라테스가 향신료 등을 걸러내기 위한 필터를 발명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18세기부터 설탕이 보편적으로 보급되면서 1731년 카리브해에서 와인에 설탕을 넣어서 음료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를 상가리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발전하여 드디어 상그리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상그리아의 등장은 1700년대 중후반으로 추정됩니다. 그 전까진 당시 문학작품에 히포크라스나 상가리에 대한 언급은 있어도 상그리아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1964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박람회에서 상그리아가 소개되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상그리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의 문학작품에서의 단어 언급을 시간순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1700년대 후반부터 음료로서의 상그리아가 등장합니다. 1964년 뉴욕 세계박람회 이후부터 크게 폭증하더니 히포크라스와 상가리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따뜻한 기후로 인해 양질의 포도 재배가 가능했던 점, 1400년대 후반 이슬람으로부터 독립한 스페인 와인 산업의 재부흥, 1700년대 식민지였던 카리브해에서의 설탕 생산량 폭발적 증가, 마지막으로 1500년대에 유럽에 들어온 당도 높은 오렌지를 재배하기 매우 좋은 환경, 이 4가지 요소들이 합쳐져 상그리아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상그리아는 스페인,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사랑받는 음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그리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와인이 주 재료인 전통적인 상그리아와 화이트 와인이 주 재료인 상그리아 블랑코, 이렇게 2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과거에 스페인에 다녀왔을 때 현지 상그리아를 마셔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마셨던 상그리아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으면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드와인은 엘 카버넷 셔비뇽을 추천해드립니다. 와인을 고르실 때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싸고 드라이하면서 높은 알코올 도수. 과일즙이 나오면서 와인이 보다 연해지기 때문에 스윗한 맛보단 드라이한 와인이, 그리고 낮은 도수보단 어느 정도 높은 도수가 잘 어울립니다. 비싸고 질 좋은 와인은 부디 본연의 맛을 그대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 와인은 드라이하면서 도수가 13도로 높은 편이고 가격 또한 저렴하면서 집 앞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은 같은 브랜드인 엘 샤도네이를 추천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화이트 와인은 레드 와인에 비해 도수가 낮고 스윗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 와인은 적당한 드라이함과 도수도 13.5도로 높은 편입니다. 역시 저렴하며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각각 오렌지 2개, 사과 하나, 레몬 하나씩 준비해줍니다. 보시다시피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 위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설탕 5스푼, 얼음, 탄산수, 베이킹소다, 2리터 용량의 담을 용기 2통을 준비해줍니다. 우선 과일을 깨끗이 씻어주겠습니다. 과일에 베이킹소다를 부어서 잘 닦아줍니다. 이제 과일을 잘라줍니다. 오렌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그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과일입니다. 시트러스 계열의 대표적인 과일로 레몬, 오렌지 등이 있는데 그중 특히 오렌지는 상그리아의 상큼하면서 달달한 맛을 극대화합니다. 반달 모양으로 얇게 잘라줍니다. 레몬은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 과일이죠. 상그리아의 산뜻함을 더해줄 훌륭한 과일입니다. 역시 반달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레몬의 씨는 취향에 따라 빼셔도 되지만 귀찮으시다면 굳이 안 빼셔도 됩니다. 쓴 맛이나 떫은 맛을 안 나게 하기 위해 레몬 씨를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숙성시키는 청을 만드는 경우에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적은 시간 숙성하는 상그리아의 경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혹시 마실 때 씨가 걸리적거려서 신경 쓰이신다면 씨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사과도 잘라줍니다. 개인적으로 상그리아를 마실 때 안에 든 사과와 함께 먹으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새콤달콤한 맛에 팥하고 터져나오는 와인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초콜릿 안에 위스키가 들어있는 위스키 봉봉을 먹을 때와 비슷한 오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깍둑 썰기와 반달 썰기로 반반씩 잘랐는데 취향에 맞게 이쁘게 잘라줍니다. 드디어 과일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가 아니라 오렌지가 하나 더 남았군요. 마지막 오렌지도 야무지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한 병 분량의 과일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블랑코용 과일 준비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설탕 용기 5스푼을 준비해주시고 용기에 과일과 설탕을 번갈아가며 넣어줍니다. 설탕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8묶음으로 나눠진 과일을 2묶음씩 넣을 때마다 5스푼으로 설탕 2스푼씩 넣어줍니다. 5스푼이 없으시면 밥숟가락으로 1스푼씩 넣어줍니다. 이때 1스푼은 크게 푸는 것이 아닌 적당량 푸시면 됩니다. 와인을 부어줍니다. 과일과 설탕을 번갈아 넣어줘야 와인과 과즙, 설탕이 만날 때 보다 균형있게 숙성되면서 만들 때마다 발생하는 편차를 줄여주며 설탕이 녹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이제 숙성만 남았습니다.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켜줍니다. 숙성 시간은 최소 30분 이상, 최대 4시간입니다.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밑부터 끌어올리면서 잘 저어주고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과 과일을 번갈아 가면서 넣어줍니다. 얼음과 과일을 번갈아 가면서 넣어줍니다. 상그리아 블랑코 잔도 준비해줍니다. 이제 와인을 부어줍니다.
상그리아 블랑코는 탄산수와 함께 즐기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마셔보겠습니다. 상그리아와 상그리아 블랑코는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른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상그리아는 보다 깊은 와인의 풍미 안에 달콤함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상그리아 블랑코는 보다 더 달콤함이 부각되고 과일의 산뜻함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산수의 청량함은 후미를 깔끔하게 마무리해줍니다.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상그리아를 소개하고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조법은 상그리아의 기본적인 레시피입니다. 그대로 마셔보셔도 후회하시지 않을 것이며 취향에 따라 자몽, 딸기, 라임 등등 여러 과일들을 넣어서 자신만의 개성있는 제조법을 만들어보는 것도 재밌으실 겁니다. 다만 바나나같이 쉽게 물렁해지는 과일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